안녕하세요. 수지침 곽순혜입니다. 오늘은 수지요법을 이용해서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수지침요법에서는 대체적으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화기능을 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설기능, 세 번째는 호흡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피로를 예방하고, 다섯 번째는 원기를 증진시키고, 여섯 번째는 정신을 안정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중에서 오늘은 소화기능과 배설기능 그리고 호흡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능 하면 우선 여러분 위장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손 안에서 위장을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소화기능을 알아보는 데는 위장점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장점을 찾으시려면 우선 손을 내놓고 저와 함께 천천히 그 점을 취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손 내놓으셨죠? 자, 그러면은 손 안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보시면 손바닥과 손목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바닥과 손목이 이어지는 부분에 주름이 이렇게 2개 있으시죠? 그러면 손바닥에서 처음 만나는 주름에서부터 중앙에서 5mm 정도로 올라옵니다. 이 점은 A1번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먼저 취하신 후에 손바닥과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 첫째 관절에서 아랫주름이 됩니다. 이 아랫주름은 A16입니다. 이 자리는 인체에서 명치이자 심장의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와 A1번 자리를 서로 이으면 A8번이 나오는데요. 자, 이 손바닥이 여러분이 복부거든요. 그러면 이 A1번은 생식기이고 여기는 명치이니까 가운데점이 당연히 뭐게 되겠어요? 배꼽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위장 부분은 이제 쉽게 찾으실 수 있죠. A8번과 A16번을 이어서 자, A12번 자리가 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손으로 압박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뜸이나 침이나 압봉을 놓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위장의 자리를 취혈을 하신 다음에 이 주변에다가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실 때는 이렇게 침을 여러 개 놓으셔도 되고 뜸을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침을 많이 놓는 걸, 주변에 많이 놓는 걸 다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안 좋을 때는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침을 좀 많이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소화기능에 아주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이때 만약에 오목가슴, 위에 가슴까지 아프다 그러면 A16점 위에 여기가 가슴 한가운데거든요. 유방과 유방 사이 가슴 한가운데예요. 여기를 놔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소화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통적인 증상이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고 미습거리고 구토 증상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소화기능도 좋게 해주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 증상이 나고 미습거리는 걸 같이 방지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 미습거림을 방지하는데 두 점이 아주 크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진정, 진통 효과가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K9F4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9F4번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 K9점이나 F4점이나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또 있고 첫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도 있지만 주로 수지침혈은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을 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K9번을 네 번째 손가락에서 취할 텐데요. 두 번째 손가락에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네 번째 손가락을 하자는 얘기죠. 자, K9번은 네 번째 손가락 중앙선이 K선인데요. 자, 네 번째 손가락 아랫무늬, 2절 아랫무늬 중앙과 3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렇게 이어서 4등분을 하십니다. 이렇게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오는 점이 K9번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 K9번이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죠? 3절 중앙과 2절 아랫무늬 중앙을 이어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에서 4분의 1 내려오는 점입니다. 이 점이 K9번이고요. 그 다음에 F4번은 새끼손가락의 3절 중앙에서 손톱 뿌리까지 쭉 이으세요. 이으셔서 4등분을 하신 다음에 3절에서 4분의 1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 올라가는 자리가 F4번입니다. 자, 이 자리가 K9번, F4번. 그러면 자, 소화기능을 도와주는 혈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A8,
A12, A16, A18, K9, F4번을 하시고 A12에다가는 좀 닫힘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점에다가 침을 넣거나 압봉을 하시면 소화 기능이 아주 좋아지시는데요. 이 처방은 어떤 사람한테도 응용할 수가 있느냐면 여러분 소화와는 관계없이 미습거리고 가슴 답답한 적 있으셨죠? 대체로 어떤 때 그러세요? 멀미를 하거나 입덧을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방은 멀미할 때나 입덧할 때도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대체로 좌우 손바닥에 다 씁니다. 그러니까 왼손에 이렇게 쓰면 오른손에도 똑같이 이 자리를 붙이면 되는데요.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하는 아이들은 어디를 갈 때 하루 전부터 이 자리를 압봉으로 붙여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K9F4번은 그 상복부 윗부분으로 답답하다거나 구토증이 났을 때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미할 때도 좋고 소화 기능에도 좋고 입덧할 때도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구토증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지요. 이럴 때는 양손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압봉을 붙이거나 침을 놓으면 아주 훌륭한데 침보다는 항암 환자들은 압봉이나 뜸을 뜨도록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 기능을 좋게 하는 방법을 배우셨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자리를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A8, 12, 16, K9F4를 이용하세요. 소화 기능 다음으로 잘 먹었으면 배설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배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설 기능 하면 크게 대변과 소변을 생각하시고 그 대변 중에는 변비와 설사를 생각하시게 되죠. 대체로 변비와 설사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변비와 설사는 그 대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같은 대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증상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그 대변을 잘 못 봐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설사하는 사람 보면 아주 많이 부럽습니다. 설사 한번 시원하게 해보는 게 소원이고요. 설사하는 사람들은 또 변비 걸린 사람이 때로는 부럽겠죠.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그 대장 때문에 생기는 그런 증상인데 대체로 설사는 배가 찰 때 또는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럴 때 많이 하기 때문에 뜸으로 온열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빠르고요. 변비일 때는 압박 자극을 하거나 침을 놓거나 압봉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때 뜸을 한다고 해서 변비가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인성 변비라든지 몸이 찬 사람들이 변비 있을 때는 뜸을 하시는 것이 또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봉이나 뜸이나 침이나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이용하느냐. 자, 여러분 대장이라고 그랬죠. 대장은 대체로 그 위치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박자가 갈 때는 손 안에서 배꼽 주변을 이렇게 굴려주면서 눌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우선 손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배꼽 주변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피는 이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아서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그 변비가 심하면 아이들한테 항상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압봉을 붙이거나 침을 할 때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배꼽에 A8번이라고 그랬고 A8번 주변으로 이렇게 상행, 횡행, 하행결장, S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극을 할 때 A8번 주변으로 자극을 하시는데 특히 A8번 옆에 E22라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22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느냐면 A8번하고 이 손바닥 가장자리하고 이어서 반절자리를 먼저 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점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가 대장자리니까 이게 횡행결장, 하행결장이라면 이게 상행결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횡행결장이 됩니다. 그럼 배꼽에다가 하나 딱 놓으시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S자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배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침을 닫힘해도 좋고 조금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할 때는 여기에다가 하나씩 더 이렇게 놔서 자, 이 자가 소위 말해서 밭전자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전자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이 부분에다가 자극을 해줘도 좋고 압박 자극을 해도 좋고 또는 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압봉을 붙여도 좋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쿠킹 호일을 이렇게 모양을 오려서 그 자리에다 딱 붙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기본으로 A12번이라든가 16번 자리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설사가 심하다면 여기다 뜸을 하게 되겠고 변비가 심하다면 압봉이나 이런 걸 하는데 변비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변을 보기 때문에 밤에 여기를 자극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죠. 설사는 그때그때 온열 자극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1번 하고요. 자, 1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손바닥하고 손목하고 주름이 있을 때 그 주름 두 개 중에서 윗주름에서 5mm 올라오는 게 A1번이라고 그랬죠. 이 1점하고 16점을 정하신 다음에 8점을 정하시고 8점 양측으로 대장자리를 정해서 그 위아래 횡행, 하행 결정한 다음에 하행 결정하고 상행 결정하고 횡행 결정해서 이걸 받전자를 만드세요. 해서 이 자리에 침을 놓거나 뜸을 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 자리를 수시로 주물러 주는 거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비 해소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수술 후에 가스가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 있죠?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럴 때는 병문안을 가셨을 때 손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해서 이 A8 주변을 꼭 이렇게 눌러주면서 손톱으로 조금 아프게 눌러주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가스 패스가 아주 쉽게 잘 되고 첫 번 대변 볼 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대변을 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대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고요. 대소변은 대변하고 변비 설사는요. 소변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자, 소변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신장에서 방광을 거쳐서 생식기로 나오죠. 요도로. 자, 그 부분을 여기서 조금 지켜보시면 자, A8 옆에 바로 대장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대장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신장이 있습니다. 콩팥은 항상 A8 배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1번에서부터 8번까지를 7등분을 하시면은요. 자, 이 선이 A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가운데 7번에서 8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뇨관이 쭉 내려오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A8 옆에 신장의 자리가 J23입니다. 이 J23을 양쪽에 자극을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수뇨관이 쭉 내려와서 A3번, 자, 1, 2, 3 이 자리가 방광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방광에 고여 있다가 유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를 꾸준히 자극을 해주시는데 한 줄만 자극하셔도 되지만 이 J23 밑으로 한 줄 더 자극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줄 밑으로 더 다침을 하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압박 자극을 할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넓게 자극을 해주시는데 자, 어떤 분들이 소변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잘 붓고 소변이 안 나오고 또는 요실금이 있거나 남자분들이라면은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소변 기능이 대체로 안 좋으시죠. 자, 이럴 때 또 수술하고 나서 첫 소변을 자기 스스로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럴 때 소변 기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분만 후에도 소변 기능이 또 안 좋으시죠. 이럴 때는 이 자리를 압박 자극하거나 뜸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주시면서 위장 자리는 항상 기본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A16번도 기본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좋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항상 넣어주시면서 쓰시면 훨씬 더 좋지요. 자, 그러니까는 A8-12-16은 소화 기능에 쓰기도 했지만 모든 처방을 할 때 기본으로 쓰는 기본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 기능일 때도 A8-12-16이 들어가는 게 좋고 소변 기능일 때도 A8-12-16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소화에서 지금 배설 중에서 대변, 소변을 잘 배우셨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다시 말하면 소화 기능과 배설 기능이 건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만 건강 관리를 잘해도
건강에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정말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 익히셔서 이 두 가지를 익히셔서 잘 쓰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호흡 기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먹고 잘 배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나요? 잘해야 건강하나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잘 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 안 자도 괜찮지만 숨은 한순간도 안 쉬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기능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당연히 호흡 기능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느냐? 축농증 있는 사람, 기관지 나쁜 사람, 비염 있는 사람, 인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호흡 기능이 안 좋죠. 당연히. 그렇죠? 또 코를 많이 고는 사람도 호흡 기능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호흡 기능 관리를 하겠는데, 자, 양의학에서는 숨을 쉰다 그러면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폐까지 가죠. 여기를 호흡의 거리,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숨을 한번 쉬면 코에서부터 어떻게 단전까지 밀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단전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상단전 해서 여러 있지만 여기서의 단전은 배꼽 밑에까지 밀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에서 숨을 한번 들이마시면 그 숨을 배꼽 밑에까지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가 호흡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호흡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배꼽의 부위를 아십니다. 그래서 배꼽에서부터 위로 코까지 한번 올라가도록 한번 하죠. 자, 그림을 다시 보시고, 자, 여기서 배꼽 부분이 A8번이라고 그러셨죠? A8번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A8, 12, 16이 심장이면서 명치였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자리가 18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24번. 이게 턱밑이었죠. 그 다음에 26번이 입이었고요. 26번, 그 다음에 28번이 가운데 손가락의 정중앙이 되면서 코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A8, 12, 16, 18, 20, 22, 24, 26, 28 코입니다. 자, 그러면 코, 입, 이게 턱밑이고 이게 목 속 들어간 곳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슴 중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A8, 12, 16 됩니다. 코로 숨을 들이셔서 쭉 밀어넣어서 배꼽 밑에까지 밀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때 폐의 자리를 추가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손 안에서 폐의 자리는 네 번째 손가락 여기 능선을 쭉 내려와서 일절 아랫무늬하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이게 C의 1번이라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호흡 기능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이 호흡 기능은 어떤 사람이 응용하면 아주 좋으냐. 자, 담배 많이 피셔서 기관지 안 좋으신 사람 물론 좋고요. 아이들 철철이 감기 걸리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낮에는 아이들은 나풍을 붙여놓고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침은 무서워서 잘 안 맞으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이 자리에다가 앞붕을 쭉 붙여주면 한 어머님들이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셔서 2달 정도만 쭉 계속해서 붙여준다면 아이들 비염이나 기관지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비염이 걸렸을 때 이걸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여기를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어른들 중에는 천식이 있거나 산에 조금만 올라가면 숨 차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용하시면 아주 좋고요. 또 수술 후에 마취 우울증으로 자꾸 가래가 끼죠. 가래가 잘 안 뱉어내지고요. 또 가래 한번 뱉으려면 기침하면 수술자리 아파서 굉장히 힘드시죠. 이럴 때는 이 자리에다가 앞붕을 쭉 붙여주시면 훨씬 편하게 그 객담을 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는데 집에서는 오늘 당장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옆에서 누워 자는 사람 코 고를 때요. 이 자리에 딱 붙여놓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코 안 곱니다. 그러니까 코골이도
길어지면 무호흡 증상이 나타나면서 호흡 장애가 따라오죠. 이것도 고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흡 기능까지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 호흡 기능은 더불어서 호흡기가 깨끗해지면 감기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감기 많이 걸리는 자녀를 두셨다면 이 자리를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소화 기능도 이제 익히셨고요. 배설 기능도 익히셨고. 자, 소화 기능 어느 점이 생각나세요? A8, 12, 16, K9F4 생각나셨죠? 또 배설 기능은요. A8점으로 2, 12 받전자 만든다는 거 생각나셨죠? 이렇게 해서 배설 기능. 설사할 때는 뜸을 그 주변에다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호흡 기능일 때는 코에서 어디까지요? 배꼽까지 쭉 이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관리를 하시면 건강관리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신 다음에 또 피로라든지 원기 증진 또는 정신 안정을 시켜주면 더욱 더 좋겠지요. 자, 이번 시간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건강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좀 더 많이 연습을 하셔서 두루두루 잘 이용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